깨달음의 길 위에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으며 감히 이름 붙이려 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빛이 켜진 바로 다음 순간, 삶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는 때입니다. 성공, 인정, 정체성, 그리고 생존에 대한 오랜 갈망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절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깊고 무거운 정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당신의 내면에서 끔찍한 문장 하나를 속삭입니다. 죽고 싶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 명료함이나 삶의 목적을 찾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때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신에게 동력을 부여했던 이야기들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청구서를 지불하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는 이미 그 게임의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을 넘어선 상태를 느낍니다. 마치 삶을 좇도록 설계되었던 당신의 일부가 조용히 은퇴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신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깨달음을 빛을 향한 끝없는 상승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자아가 소멸될 때 의미가 재구성되기 전에 오랫동안 의미가 붕괴하는 공백기가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신은 새로운 비계를 세우기 전에 이전의 비계를 먼저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과정 동안 우리의 신경계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공허하며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 사이에 고요한 대기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자아는 욕망, 두려움, 야망, 비교, 그리고 갈망을 통해 당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 당신에게 어떤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음이 찾아오고 그 구조가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한때 동기를 부여했던 환상들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쓰고 있던 가면들을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게임들을 감지하며 세상의 기계적인 본질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왜 이 게임에 참여해야 하는가로 바뀝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상태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턱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더 깊은 인격이 재구성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죽을 때 정신이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이 진공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는 생존 기반의 목표들로부터 연결이 끊어집니다. 욕망은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낡은 대상들을 진정한 영양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이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더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이끌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욕망 없는 자각, 집착 없는 현존이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존재 자체가 선택사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통들은 이것을 거짓 자아의 죽음이라고 묘사합니다. 불교에서는 가래의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비주의 기독교는 자아들 사이의 기나긴 정화에 대해 기록합니다. 수피즘은 이를 개인적 의지의 소멸이라 부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자아가 장악력을 잃으면 무의식이 의식의 장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의미를 공급했던 것이 자아였기에 그 붕괴는 마치 중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그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느낌에는 어떤 폭력성이나 공황, 절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평평하게 느껴지며 평화로 착각할 만큼 거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의 오랜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과 같은 감각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퇴보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느낄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동기부여와 매력, 갈망을 되살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낡은 심리적 엔진의 죽음입니다. 한때 두려움과 갈망으로 작동했던 그 시스템은 더 이상 그들의 다음 단계의 동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신경계는 아직 욕망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고통스럽거나 시급해서가 아니라 그저 불필요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날들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기능하고 말하고 먹고 일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내면의 오래된 예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무시무시한 중립성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변화를 붕괴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붕괴는 첫 번째 악장에 불과합니다. 정신은 영원히 진공 상태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생존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아 아래에 있는 한 층, 즉 인정이나 성과, 두려움을 위해 살지 않는 층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은 살아있고 자각하며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더 이상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미를 비밀스럽게 기다리며 그 중간지대에 머무릅니다. 오래된 심리적 엔진이 멈춘 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몸입니다. 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지 모르지만 신경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수년 동안 신경계는 압박감, 긴급함, 정체성, 보상, 그리고 위협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신호들이 약해집니다. 몸은 더 이상 도착하지 않는 지시를 기다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몸이 건조하며 삶 자체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조절 충격으로 설명합니다. 자아는 한때 끊임없는 자극, 즉 목표, 두려움, 환상, 긴장, 그리고 추구를 제공했습니다. 그 구조가 소멸되자 신경계는 낮은 각성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조건화입니다. 시스템이 생존 기반의 동기부여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는 강박적인 되어감의 죽음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다음 버전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정체성은 느슨해졌습니다. 결핍에 의해 조각되었던 의지는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자유 대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움직임 속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비극적이기보다는 밋밋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압박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의 밀어붙임도, 쫓아감도, 미래를 향한 절박한 이끌림도 없습니다. 인격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자아가 더 이상 정신을 지배하지 않지만 자기 셀프가 아직 왕좌에 오르지 않은 순간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조직화하는 중심 없이 떠다닙니다. 내면의 위계 질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재정립되기 전에 먼저 해체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내가 한 개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한때 인격성을 정의했던 심리적 구조가 말 그대로 재배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심리학적 틀도 유사한 과정을 묘사합니다. 실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미 구조의 붕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치유 심리 치료에서는 두려움 없는 동결 반응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초계인 심리학에서는 비일상적 의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지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은 마음이 그것을 낡은 생존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요함은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분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투가 사라지면 자아는 공황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 공백에 질병, 퇴행 또는 상실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심리적 위치에서 보면 이 공허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야말로 더 깊은 인격이 마침내 방해 없이 자신을 조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를 억지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옛 자아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내적 갈등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넘어 성장해버린 정신 안에서 해체된 구조에게 스스로를 부활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은 더 조용한 형태의 존재 방식입니다. 갈망, 결핍 또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 기능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갈망의 언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미묘한 방향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희미한 변화들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것에 대한 민감성, 내적 모순에 대한 불관용, 무의미한 리듬으로부터의 철수, 노력 없는 단순함에 대한 이끌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계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도파민이 풍부한 신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쾌락도 되어감의 돌진도 없습니다. 그저 인식을 서서히 재구성하는 낯선 중립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전통들은 이것을 광야의 시기라고 묘사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정신의 과도한 소음이 벗겨져 나가 다른 종류의 지성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철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의미를 사람이나 성취 또는 미래의 환상에 외부화하지 않을 때입니다. 투사가 철회될 때 세상은 그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식 없는 깊이입니다. 이것이 또한 관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매달리고 또는 융합하려는 이끌림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낡은 감정적 전략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필요라는 필터 없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라는 감정은 한때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접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사라짐에 대한 소원이 아님,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낡은 삶의 형태 속에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정신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현존하며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존재를 정의했던 기준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이 안정될 때까지 삶은 의미와 중립성 사이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과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더 깊은 재구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침내 변하는 것은 낡은 의미에서의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누군가가 되려는 안절부절 못하는 충동이 아니라 이제 삶이 당신을 통해 어디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융이 정신의 새로운 조직 중심으로 자기 셀 F가 출현하는 순간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자아는 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지배가 아닌 봉사의 역할을 합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삶이 갑자기 다시 흥미진진해져서가 아니라 존재가 더 이상 개인적인 짐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닌 참여가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로를 느끼고 여전히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내면의 저항은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지복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통합이란 당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의식을 담을 수 있는 삶을 천천히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신은 낡은 연료 공급원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갈망이 아닌 내적 정열에 의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의미는 이제 다르게 돌아옵니다. 야망으로서도 환상으로서도 정체성으로서도 아닙니다. 의미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됩니다. 조용한 무언가가 진실되게 느껴질 때, 어떤 선택이 깨끗하게 느껴질 때, 또는 당신의 몸이 내적인 타협 없이 어떤 행동 속으로 이완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소리치지 않으며 위대함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정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깨달음에서 체화로의 움직임입니다. 자각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거주하는 방식이 됩니다. 신경계는 서서히 공황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즐거움은 미묘해지지만 꾸준해집니다. 심지어 불편함의 질감도 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낭만화하지만 재탄생에는 저항하기 때문에 이 경계의 단계에 갇혀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상 없이 실제로 삶에 다시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조용히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참여하는 것에 취약함을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여는 다른 질을 가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거래하지 않으며 가치의 반영을 좇지도 않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공명하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한 그림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자아와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생명력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분노, 열정, 욕망, 창조적인 힘, 이 모든 것이 낡은 왜곡 없이 다시 떠오릅니다. 억압되지도 강박적이지도 않게 통합된 형태로 말입니다. 그림자는 적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양심을 가진 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단계를 낯선 깊이를 지닌 평범한 삶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관계를 맺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덜 감명받지만 세상과 더 친밀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덜 필요로 하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많은 전통에서 말하는 산 정상에서의 깨달음 이후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탈출구로서의 초월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형상 안의 자각으로 살아갑니다. 신비로운 것이 실용적인 것이 되고 우주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반전일 것입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결코 부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아의 죽음 동안 소멸되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섬기고 있던 삶에 대한 관념입니다. 일단 그것이 소멸되면 존재는 미리 쓰인 의미 없이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통찰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리듬과 조절, 그리고 새로운 내적 중력에 대한 점진적인 신뢰를 통해 움직입니다. 서서히 신경계는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애착하는 법을 배우고 정신은 붕괴하지 않고 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지가 압박으로서가 아니라 선호로서 돌아옵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면의 무언가가 더 깨끗한 방식으로 삶을 향해 기울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가르치기 이전에 당신이었던 존재가 되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완벽함도 아니고 의상으로서의 깨달음도 아닌 일관성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더 이상 통제권을 놓고 싸우지 않는 삶입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낡은 버전의 삶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정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저항하기보다 귀를 기울이면 존재는 더 조용하고 진실된 중심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공허함이었나요? 동기부여의 상실이었나요? 아니면 정체성의 변화였나요?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나요?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정신의 더 깊은 층, 변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프랙탈 위즈덤을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